그리고 황금의 빗살은 대지에 줍니다. 이렇게 햇빛이 대지로 왔을 때 모든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황금의 빗살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금의 빗살입니다. 이것이 대지의 춤입니다. 굉장히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의 빗살과 대지의 춤입니다. 봄의 말뜻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빌딩에서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 빌딩에서 흙으로 지어진 내 몸에서 자랐다. 바깥에서 추억을 향수하니 시간의 요람은 내 품 안에서 기억의 향기 가득하다. 말없는 내 성격은 내게로 전이 되어 또 한 차례 세상의 빛을 받는다. 그리운 고향은 내가 있고 나는 미지의 모험으로 걸어갈 모양이다. 하늘은 때론 여름과 겨울의 다툼에 무심하다. 내 안에서 생각한 세상의 정경을 오늘은 산을 넘는 피부의 벽으로 가겠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의 심장이 고동친다. 네. 이 시는 빌딩에서는요, 빌딩과에 대한 의미를 써봤습니다. 도시, 자연에 포함된 것이 도시인데요. 자연 안에 여기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시에서 빌딩이 있다고 하면은 나와 빌딩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커다란 빌딩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딩은 흙으로 지어졌고 이 안에서 생각이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추억을 향수하니 시간의 요람은 내 품 안에서 기억의 향기 가득하다. 이 빌딩 안에서 한 것이 기억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빌딩에서 나왔을 때 미지의 모험으로 걸어갈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때론 하늘이 있을 때요. 그 밑에 여름과 겨울이 있죠. 하늘 밑에 이거 계절이 포함하니까 이것에 대한 변화는 하늘은 무심한 듯 그렇게 커다란 존재입니다. 큰 존재죠. 그랬을 때 이 계절은 사계절입니다. 대표 계절이고요. 그래서 일로 나왔을 때 산을 넘는 피부의 벽으로 가겠다. 이렇게 산을 넘는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미래 생각을 했을 때 빌딩 안에서는 다시 생각하는 시계가 그렇게 고독과 거울 속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 심장이 고동친다고 이렇게 도시에 있는 빌딩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밤에 잔잔하게 고요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빛이 고운 순정한 만남의 시간에 사랑, 먼 별들의 깊은 이슬 시인의 가슴에 의지의 기억을 뒤로하고 우주의 고향으로 거슬러 오르는 영혼의 꿈, 상상의 세계를 별빛에 반사하고 온 누리의 생명의 감동은 달과 별들을 눈빛 속에 촉촉히 넣고 감는다. 그리고 길게 누워 먼 길을 다녀온 것처럼 혼의 방랑은 육체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다. 빛의 세계 속에서 흩어진 그림의 이념들을 가슴에 담으며 우주의 공간에 생각 맴돈다. 밤에 대한 그런 글을 썼는데요. 보통 니체의 철학, 태양의 철학, 이고 낮의 철학, 밝음의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밤은 또
낮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밤에 대한 철학은 제 스스로 낮과 밤 시간을 2분의 1로 했을 때 밤이라고 합니다. 2분의 1에 해당하죠. 그것이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요. 밤에라는 시를 썼는데 밤은 우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혼이 밤에라는 시에 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혼은 소크라테스의 주인공이 혼입니다. 그랬을 때 생각이 크다는 것은 과거 고향으로 거슬러 오르는 영혼의 꿈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고 상상의 세계를 별빛에 반사하고 그만큼 생각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영혼을 해당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밤에 잔잔하게 고요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밤에는 굉장히 고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부처님도 만나뵀는데요. 부처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드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드넓은 곳은 바로 하늘에 해당합니다. 하늘 공간이나 우주 공간에 해당합니다. 제가 반포대교로 걷고 있을 때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드넓은 곳은 드넓은 이것은 곧 지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의 특징은 고요한 것입니다. 고요한 것이고요. 그럼 밤에는 고요했을 때 무엇을 만나냐면 별을 만나는 것입니다. 별을 만났을 때 잔잔하게 고요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빛이 바로 별빛을 말하는 겁니다. 고운 순정한 만남의 시간에 사랑, 먼 별들의 깊은 이슬 시인의 가슴에 제 가슴을 깊다고 했습니다. 의지의 기억을 뒤로 하고 우주의 고향으로 거슬러 나의 의지는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고향은 별들의 고향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영혼의 꿈, 상상의 세계를 별빛에 반사했습니다. 그것은 또 반사였습니다. 온 누리의 생명의 감동은 달과 별들을 눈빛 속에 촉촉히 넣고 감는다. 그 눈빛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눈빛 속에 촉촉히 넣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누워 먼 길을 다녀온 것처럼 과거는 그렇게 별들의 세계를 먼 길을 다녀온 것처럼이라고 했었고요. 혼의 방랑하였다고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혼의 방랑은 육책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영혼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의 세상을 혼 속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 속에서 흩어진 그림의 이념들을 가슴에 담으며 우주의 공간에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영혼의 세상이고 내면의 세상이고 마음의 세상이고 생각의 세상이고 자아의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념이란 것은 국가 이념도 있고 개인의 철학 이상과 이념이 같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념이라는 걸 영어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고요. 철학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주 속에 커다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한다는 그런 겸손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공간에 생각이 맴돈다는 것은 별들의 세계에 생각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참 멋진 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게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내게로 간다. 사나이 의지 모아 정신 세워 근육 강렬하게 움직인다. 눈빛 정하게 뜨고 자세 또한 바르다. 잡념 더러움 떨치고 나 목욕하였다. 숭고한 가슴 부풀리고 만나는 꽃에게 사랑의 깊은 인사를 나누고 이슬 두 방울 잊지를 않았다. 보라 가시덤불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다만 하늘의 심판만을 기다리겠다.
밤하늘 속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오래오래 걸어간다. 산으로, 우주의 그림자로. 예,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구도자는 걷는다, 간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갔을 때 한 발 한 발을 이치나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간다는 것은 곧 내게라는 시는요 지혜로 간다는 뜻입니다. 내게라는 시인데요. 내게로 간다. 사나이 의지 모아 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세우고 정신을 세운다는 것은 철학의 의미 또 짜라투잔이 이렇게 말했다. 철학의 의미는 바로 스피릿 베러 정신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정신을 세웠다고 했고요. 또 정신과 생각 그런 근육 또 그것이 몸에서 나타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제 몸이 어떠나요? 그런 꼴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근육도 되고 몸의 근육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웅처럼 강렬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빛도 정확하게 뜨고 자세 또한 바르다. 잡념더럼 떨쳐 나 목욕하였다. 이렇게 깨끗한 것입니다. 숭고한 가슴 부풀리고 숭고하다는 것은 국기에 대해서 또 높은 의미에 대해서 숭고하다는 것입니다. 부풀리고 만나는 꽃에게 꽃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꽃에게 사랑의 깊은 인사를 나누고 이슬 지자 요수라고 했을 때 이슬은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지구에 회전하면서 공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 제 이름이 이슬입니다. 그토록 이슬이 제 상징이기도 하고 이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 두 방울 잊지 않았다. 보라 가시덤불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다만 하늘의 심판만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호연직의 사상입니다. 의만 쌓는 자는 저처럼 하늘의 심판 이렇게 그것이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심판이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자님의 호연직의 사상에 해당하고요. 또 철이는 철의 애국자를 뜻하고요. 또 초인만이 당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초라할 때 초인만이 만인에게 당당하고 하늘에서조차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의미, 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 속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오래오래 걷는다. 네, 이거는 바로 밤하늘을 걷는 제 이미지입니다. 밤하늘 속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오래오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으로 우주 그림자로 산으로 간다는 건 영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호메로스나 많은 좋은 책을 봤을 때 그 영웅의 의미를 저 자신의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그림자로 간다는 것은 그토록 큰 공간의 우주 사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그림자로 이것이 바로 큰 공간이나 초인의 사상입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커다란 그 생각을 지닌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산으로 걸어가고 우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입니다. 저처럼 지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발 적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목 공기방울들. 공기방울들 구의 세계 무수한 형체가 공간에 뜨고 환영의 형체 영혼 담은 물질 이름 우주의 대지의 바다 위에 오른다. 생각과의 만남은 차원의 입체 속에 마음의 방 추억의 그림 미래 이상 조물주의 길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바다의 푸르름에서 생명의 약진에서 책이 열리고
사랑이 또 만나고 대륙의 산에서 우주의 청신호 파란 별들은 은빛 고향으로 사랑 적신다. 네, 이런 제가 형이상학 예술을 표현했는데요. 제가 이런 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한 창조력과 예술과 그런 형태의 시가 있습니다.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창조력을 발휘하는 제 요즘 생각 예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기방울들. 공기방울들에서요. 구의 세계,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공간에요.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구가 있을 때 무수한 형체가 공간에 뜨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줄 아는 것이 예술의 머리인 것입니다. 두뇌 예술머리입니다. 구의 세계가 이렇게 공간에 있고요. 무수한 형체가 공간에 뜨고 환영의 형체, 이렇게 환영도 나타납니다. 많은 높은 좋은 서적에서 형체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바위가 있을 때 그 안에 형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예술가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환영의 형체, 영혼 담은 물질의 이름. 모든 사물이나 물질의 이름이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상의 의미자인 것입니다. 우주의 대지에 바다 위에 오른다. 우주에도 있고 대지에도 있고 바다 위에 오른다. 그 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이상학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과의 만남은 차원의 입체 속에서, 저는 스스로 사천이라고 하는데 차원의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입체 속에서 마음의 방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방, 추억의 그림, 미래, 이상. 미래는 이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조물주의 길에서 하나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바다의 푸르름에서, 생명의 약진에서, 이렇게 저는 생명의 존중사상입니다.